예, 12월 29일 2024년 투자를 마무리하면서 잡시간은 2025년 트럼프 이게 시작이다. 어쩔 수 없이 또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맞닥뜨려야 된다. 하지만 절대 투자는 모두 다 하고 있고 우리도 겁내지 말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들 고민하시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실 우리 국장의 바닥 내 반전되는 사이클.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스닥이 홀수에는 좋더라.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코스닥 사이클의 비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자의 비유예요. 쏠리는 비장이 지금 단기 조정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정고점 돌파가 아니라 지금 파월이 한번 경고를 했잖아요. 분명히 고금리와 강달러가 트럼프도 불편합니다. 그런 상태. 이제 한 1월 20일, 1월 20일 날 취임식 남겨두고 있는 트럼프가 아마 걸음을 제가 한번 잡아줄 거라 보는데, 우리 기준은 엔비디아 남았는 절반, 나스닥 지수, 참고로 보는 비트코인 투자는 꾸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닥국장이 언제쯤 반등할 거냐, 이런 기술적인 얘기를 오늘 차트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얘기 드렸던 저밸류다. 우리나라가 무슨 금융위기급이냐. 자체적으로 이런 뭐 수급이나 반도체 사이클, 그다음 우리나라 정치 때문에 0.8배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오랜 참 별 희한한 일 다 있는 상태인데, 미리미리 선반영된 초저밸류 큰 방패든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정치랑 이 정시는 좀 다르게 보시라 그랬어요. 뭐 정치 얘기는 할 거 많지만 각자 뷰를 좀 가져가시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스마트하고, 정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 레버리지 회전율의 민족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미국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엄청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 정시를 보면서 이 버블 슈팅, 예전도 종목을 잘 사서 수익도 났지만 제가 옛날에 실패를 크게 했던 케이스도 말씀드렸는데 잘 못 팔았어요. 위에서 올라가면 더 간다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막 더 사다 보니까 단가 올라가고 해서 이게 터졌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3,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이 버블 슈팅 내에서 위에서 잘 파는 방법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꼭지를 딱 맞추지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서학개미분들이 미국 많이 가셨잖아요. 뭐 테슬라 지표 정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미국에서 그런 흐름을 잡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서학개미 많이 뭐 200조 갔다 그랬지만 그분들의 원래 턴은 코스닥입니다. 시총 지금 400조도 안 되지만 코스닥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코스닥은 왜 매년 홀수에는 오르고 짝수에는 너무 안 좋아. 물론 퀀트적으로 확률적으로 투자는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특히 더 심한 게 코스닥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까만색으로 세로선 그어놓은 게 홀수입니다. 올해도 2024년 홀수였어요. 올해 코스닥의 연간 손실률이 27%를 했죠. 그 다음에 2022년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다 망가졌던, 버블이 꺼졌던 빅밤이 왔던 그때 코스닥이 34% 떨어졌어요. 자, 2022년인데 양봉이잖아가 아니라 2020년도도 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40%나 급락을 했었죠. 근데 그 뒤에 유동성 때문에 땡기고 2021년까지 상승세가 유지됐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018년, 그죠? 이때도 많이 빠졌죠. 16년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이었던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80%나 떨어졌습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였고요. 2008년 서프라임 때도 50%나 급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개인적으로 돌았다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하락했다 그랬는데, 이때 보셔도 등락이 그냥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딴 데 말씀 아무도 안 드릴 것 같은데, 저는 빅수급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 빅수급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땐 외국인이지만, 제가 말하는 대장주, 우리나라 특장점 만드는 주도주 텐베가 만드는 빅수급, 걔는 외국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 아닐 거예요. 아니고 하여튼 개인이나 외국인 중에 저는 참고로 이용한다 보는데, 이렇게 칠라팔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쉽게 말하면 틀어먹기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터전이 코스닥입니다. 거기에서 자 보세요. 빨간색 좋았던 장세 홀수에, 내년도 홀수입니다. 주도주가 만들어져요. 주도주에서 몇 배씩 먹습니다. 그래서 10배, 20배도 먹고 해요.
작년 빨간색 홀수의 주도주 뭐였습니까? 상반기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10배, 15배 났죠. 2021년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니까 당연히 진단키트, 뭐 백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언택트 엄청나게 수익 났죠. 카카오, 네이버. 2017년 돌아갈까요? 17년은 탄핵된 이후에 전 세계에서 또 반등을 주고 트럼프가 조금 살려주면서 그때도 우리나라 대북주라든지 바이오가 수십 배가 났습니다. 2015년도 마찬가지였죠. 이 올라갔던 코스닥 한 해에는 개인들이 탐욕과 버블과 슈팅과 이 주도주 몇 배짜리 10배짜리 따라가면서 쉽게 버블을 만들었던 그런 한 해였어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내가 말씀드렸던 빅밤이 오고 급락이 옵니다. 그 다음 해 이거를 매년 반복하고 있어요. 왜 몰랐지? 아니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 그때마다 앞에 있는 눈만 보니까 연봉 같은 거 잘 안 보시고 이런 추세를 안 보셔서 그래요. 저도 물론 그 사이에서 죽었던 적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지금 몇 년 동안에 제가 피땀 흘려 사고 있는 부분은 뭐냐, 이런 추세라든지 올랐을 때 잘 팔기, 떨어질 때 잘 사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빅수급들의 흐름이고, 자 그러면 작년에 올라갔다 하반기 오르고 올해도 원래 이 바이오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빅수급들이 하반기에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상반기 AI 반도체가 주도주로 잘 갔잖아요. 한미 반도체 따블이 올랐잖아요. 작년 합치면 5배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특히 반도체 사이클을 후두려 까면서 하반기 때 시장이 안 좋아진 거니까 시장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 상태에서 음봉을 맞게 됐지만 주도주가 바뀌었냐, 이탈돼서 빅수급이 다 떠났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가장 큰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이 살아있고 변동성을 주던 칠라팔락하던 빅수급들이 슈팅 버블이 만들어지는 특히 상반기에 다들 털렸고 이 버블 슈팅 탐욕 이후에는 훅 떨어지면서 전부 다 레버리지 털어버리거든요. 다 털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미들을 죽였다 살렸다는 특히 이 코스닥 전 세계에서 가장 왔다 갔다 많이 한 이 장에서 탐욕과 공포가 1년마다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타이밍을 잘 타고 안 털리시면 다음에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 주도주 레버리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 사실 이것도요. 여기에서 제가 어쨌든 버티고 빅수급주다 빅바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돈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거고. 근데 분명히 올해 들어 특이한 건 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안 된다 하고 미국 좋은지 알았으니까 올해는 처음으로 또 이탈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이 코스닥에 전 세계에서 가장 치고 빠지고 많이 했던 우리나라에서 서학개미 200조 나왔습니다. 200조로 말씀을 드렸어요. 100조가 아니에요. 코인도 지금 많이 가고 거래대금 많이 칠라팔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들이 더 쪼달린 건 맞습니다. 시총도 400조에서도 빠진 건 맞지만 실제로 샀다 팔았다는 이 파워풀한 이런 수급들도 딴 데로 빠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차별화되고 더 좁을 겁니다. 그래서 짜잘한 거 뒤에 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하지만 슈팅은 또 나올 거라 좀 보는데 왜? 빅수급들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내년 2025년의 코스닥을 또 기대를 하고 주도주 될 흐름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주도주는 뭐죠? 뭐 누구는 지금 뭐 조선이다, AI 반도체다, 뭐 제가 말했던 엔트나 이제 대장 게임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가장 큰 캐퍼상 수급이 크고 파워풀한 흐름 봤을 때는 여전히 바이오가 제일 좋게 봐요.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홀수에만 좋았던 코스닥의 비밀을 단순하게 퀀트다, 확률이다, 그래서 내년에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보는 빅수급 주도주 사이클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뭐 재밌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 냉정하고 무서운 이 사이클이 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저는 봅니다. 어디에서? 저는 빅바이오가 제일 확률이 높아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하지만 코스닥이 왔다 갔다 해도 근본적인 그래도 밸류를 볼 수 있는 거는 코스피죠. 하반기 약간 기스가 받았지만 이것도 차트 말씀드릴게요. 뭐 연봉 말고 월봉 볼까요? 자, 월봉을 보시면 항상 이렇게 빠지게 되면 반등은 양봉이 나와야 돼요. 하락의 시작은 음봉으로 시작하고 반등의 시작은 양봉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철칙이에요. 양봉이 나와야 돼요. 양봉이 안 나왔잖아요. 11, 12월 때 그렇게 바랬지만 안 됐잖아요. 언더슈팅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우린 수급주 우리 갖고 있는 거는 버티면서 더 빠진 거 없기 때문에 잘 버티시면 되고, 예전 나 볼까요? 큰 흐름상 한번 봐드릴게요. 이건 뭐 기술적으로 차트가 21선, 61선 이런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자잘하게 변동이 크기 때문에 짧게 보는 것보다는 큰 흐름상 봐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월봉보다 주봉을 볼까? 자, 어쨌든 우리나라 장은 하반기 때 이랬던 저랬던 하방입니다. 예, 추세가 하방이에요.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여기에서 반등을 돌리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다, 환율이다, 트럼프의 고강도 뭐 금리나 달러처럼 우리나라 자체 상법 개정 같은 정책이든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랬던 저랬던 여기에서 출렁출렁거려도 추가가 잘 안 빠지고 받치는 흐름이 바닥을 만들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이 항상 반복이 돼요. 나중에 정배열되면 한번 차트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쭉 빠지다가 뭐 별별 거 다 우리나라 워낙 흔들었으니까 짧게는 그렇지만 보인 2008년이네. 서프라임트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도 이렇게 바닥을 쌍바닥을 만들죠. 또 올라가다 또 출렁출렁거리지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항상 저점이 올라가야 돼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면서 패턴이 이렇게 차트한 게 바뀝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또 떨어지겠죠. 반등을 줄 때는 이 저점들이 올라가고 고점들이 올라가면서 추세가 바뀝니다. 이게 꼭 나와야 돼요. 이게 꼭 나와야 됩니다. 뭐 차트 21선이 중요한 것보다 이런 고점 저점의 흐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들이 빅수급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정책이다, 뭐 온갖 뭐 정책에 말씀을 드린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고 출렁출렁 거리더라도 이건 살짝 이렇게 휩쓸어해서 빠지는 경우 있거든요. 어쨌든 받치면서 이 V자 반응 나오되 출렁은 당연히 하겠지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특히나 이럴 때 2016년이네, 그죠? 이때도 이제 박근혜 탄핵될 때인데 출렁출렁거리고 난리가 나도 이 고점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제 반등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이것처럼 서프라임 때처럼 그 코로나 때처럼 급락을 하게 되면 급등해서 고점 저점 없이 갑자기 V자 반응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급락하게 되면 돈 워낙 급하게 또 풀었잖아요. 사실 패턴상 좀 보이시죠? 2022년 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출렁출렁 온갖 고랑을 다 파도 이때 2022년 그 10월달 힘드셨을 때 2200 갈 때인데 이때도 출렁거리지만 크게 반등을 주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올려가는 패턴이 쭉 나와야 돼. 이렇게 돼야 정상이 됩니다. 이쯤 되면 좀 사볼까 나오는 거 빠질 때는 급락했지만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시장은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짧게죠. 이렇게 짧게 치고 있죠. 변동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적이든 미국이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팔았던 빅수급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안 빠지잖아요. 삼전이 지금 안 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으로 삼전만 수십조 때리고 아시잖아요. 그죠? 걔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왜?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수십조로 샀던 삼전을 올해 7월, 8월, 특히 10월부터 수십조, 21조를 때려버렸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가 안 좋게 봤기 때문에 그럼이 안 빠지고 버티고 삼전이 여기에서 버틴다는 얘기는 빅수급들도 야 이제 좀 덜 빠졌네, 이제는 바닥 만들겠는데 서서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면밀하게 봐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상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연봉 받고 월봉 받고 이제 주봉 일봉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부분에 예전에 다 빠졌던 패턴처럼 저점과 고점이 바뀌고 이제 서서히 바닥이 만들어지면 뭐 지금 정치다 뭐다 온갖 얘기 복잡하게 그러시겠지만 또 환율도 막 흔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이고 다시 좀 끌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패턴에서는 우리나라의 수급들이 서서히 돌아올 거다. 서서히 돌아오면서 하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또 드립니다. 자, 거기서 아까 말했던 좀 우리가 주도주를 보고 타이밍을 보고 사이클을 보려면 이 특히 빅바이오, 코스닥에 대한 내년 상반기 흐름을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제가 뭐 아주 짧게 기술적 패턴, 기술적 그런 얘기 드리는 것보다 추세를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JYP가 올해 바닥을 올라갔잖아요. 자, 올라갈 때 저는 1년 동안 받고 뭐 하이브 내용도 다 보고 뭐 수급도 했지만 일단 돈이 이렇게 들어온 게 보였어요. 짧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노가다에서 보면 돈의 흐름과 파워들이 사실 보입니다. 그때 들어오고 나서 한 달 동안 쉬었잖아요. JYP가 한 번 더 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바닥 졌던 부분이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 올라가면서 패턴이 바뀝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12월 달 한 번 훅 더 쳤잖아요. 8만 원까지 갔고. 자, 그러고는 떨어졌지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돈 들어온 돈들은 수십 프로가 아니라 빅수급들은 크게 보고 들어온다고요. 1년 내내 미리 빠졌지 않습니까? JYP가 1년 내내 빠졌기 때문에 1년 빠지고 충분히 녹였고 바닥에서 치고 돈이 들어와서 얘들이 내년까지 저는 10만 원 본다 얘기 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 돈 가지고 출렁거리면서 중국과 뭐든 간에 추세를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엔터 대장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수, 코스닥, 코스피, 종목이당 큰 흐름, 원래 기술적인 패턴이나 분석은 다 똑같아요. 원리는. 그걸 더 짧게 가잖아요. 분봉에서 보는 것도 똑같아요. 하지만 분봉 보고 더 짧게 갈수록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워낙 케바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은 나는 오히려 단타 치는 게 더 힘들다 봐요. 크게 보고 들어갈수록 확률이 더 높고 투자 수익 볼 확률이 더 높은데 사람들은 빨리빨리 열심히 매일매일 매매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종용을 당하다 보니까 단타 마시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때 단타할 수 있겠지만 먼저 단타를 할 만한 여건이 되기 위해서 큰 흐름이 돌아오는 차트의 모양을 제가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 갖고 있는 주된 거는 AI 빅뱅 확장 중에 반도체 사이클 기대, 외국인 수급과 환율의 흐름을 바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빅수급들이 코스닥에 홀짝홀짝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지에서 털고 살리고 지금 많이 털리고 바닥친 바이오의 흐름들을 저는 기다리고 있다. 종목 얘기 다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이나 한류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중 간의 패권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한류거든요. 엔터게임 대장주. 첫 시간, 둘째 시간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너무 방대해서 항상 좁혀다 보면 말씀을 다 못 전해드린 것도 있지만 내년에 정치와 정책, 트럼프 이후의 변동성은 당연히 갖고 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수십 년, 100년 전쟁이에요. 그죠? 그 상태에서 기술 패권의 가장 각축장이 될 AI 관련해서 내년에 놓치지 마시고 트럼프와 시진핑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이미 이분들은 친구다 하고 막 친하게 했지만 2017년, 18년에 싸대기 맞았거든. 시진핑이. 싸대기 맞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딜던을 하려는 트럼프와 한번 겪었기 때문에 도강양해로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 중국 소비 부양을 길게 갖고 있는 시진핑. 이 두 사람 보는 것도 내년에 어떤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증시가 칠락팔락 왔다 갔다 해도 버블 슈팅기가 제일 좋고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무너지기 전에 내년 상반기일 수도 있고 내년 내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끝나는 게 아니라 상반기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장이 워낙 빠져있기 때문에 얘들이 정상 배율 될 때만 하더라도 빅수급 주들은 움직일 거다. 조금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자, SNS가 나온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SNS, 인스타, 페이스북. 근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불행해졌다. 특히 청소년들한테 이제는 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AI 빅뱅 10년은 이 SNS 10년보다 비교 안 될 정도로 더 불행해지고 더 비인간화 될 거라 저는 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잘릴 거고요.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가 온갖 일을 다 할 시대가 올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은 더 차별화될 거예요. 물론 우리는 투자는 냉정하게 앞으로 10년 정도 더 하겠지만 그럴수록 남들 얘기 어쨌다 저쨌다 몇 배 받다 부자 됐다 별별 얘기보다 자기 자신의 투자와 자기 가족, 자기 지인들한테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소극적이지만 쇼폼은 안 봅니다. 말씀드렸지만 AI 중독을 덜하기 위해서. 정치 정책 때문에 내년도 이 갈등과 어떤 정파 싸움, 그 다음에 온갖 극차별의 시대가 더 심화될 거예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언제 돈 벌기가 쉬운 적 있었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일 월요일이 올해 마지막 그 주식 거래일이 될 겁니다.
예, 정말 올해 너무너무 힘드셨고, 하지만 내년에 또 우리가 다가올 미래가 있고 또 투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 5%는 또 꾸준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